사실 명절 끝나고 나면요, 가족들끼리 즐겁게 지냈던 그 추억과 함께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항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로 이혼 건수입니다.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요, 2월, 3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10월 이때 협의 이혼 건수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각자의 이유로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하는 만큼 그 과정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코인 투자 많이 하시고 네. 또 부부들 중에 유튜브를 함께 운영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데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이 실제로 뉴스가 많이 되기도 그렇겠네요. 해요. 그래서 이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부부가 같이 운영한다면 이거는 뭐 아파트 팔아가지고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이혼 시에 원만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조세영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사실 명절 끝나고 이혼율 급증한다. 그런데 요즘은 차례 안 지내는 집도 있고 또 차례를 간소화하는 집도 많은데 여전합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좀 여전한 편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바로 며칠 뒤에 이혼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갈등이 이제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을 한다라고 아이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남녀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가를 먼저 갈지 시댁을 먼저 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와의 일정 조율 그리고 이동, 운전 많이 하시니까 네. 이동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아내분들은 이제 시댁 친구들과의 갈등 이런 게 가장 힘들다. 그리고 음식 준비 이 부분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여전하군요. 명절 때 이런 뭐 음식 스트레스, 운전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서 나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실 텐데 변호사님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나요? 아무래도 가장 특징적인 거는 외도가 아직도 가장 많습니다. 외도라고 하면 뭐 특별한 사람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 어디서나 그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 동료라든지 뭐 아파트 주민, 뭐 동대표와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상대방과 외도에 이르러서 또 이혼까지 가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외도가 가장 크고 그것과 가장 비등비등한 게 이제 성격 차이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직도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을 잘 못 낳아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갈등의 촉발이 돼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저희 MBN에서도 아주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보셨어요? 아유, 요즘 장안의 화제잖아요. 얼마 전에 이혜정 선생님이 네. 변호사한테 재산 분할 상담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지금 만 44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재산을 저는 몇 퍼센트나 가져올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수입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훨씬 많으셨지 않을까요? 기여도가 뭐 5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5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부가 함께 하면서 같이 이룬 것도 있지만 또 각자 이룬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이혼하면서 쟁점은 재산 분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혼하면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뭐 이런 거 많이 따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위자료, 뭐 양육비, 재산 분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위자료라는 거는 아무리 잘못해도 뭐 2, 3천만 원을 옷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 한 채라도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기여도가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기 네. 때문에 재산 분할 잘하는 변호사가 이혼 소송 잘하는 변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재산 분할이 사실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의 기준 이런 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네, 우선은 분할 대상 재산을 아예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혼인하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증식된 부분만 원래는 공동재산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 결혼 전에 내가 납부하고 있었던 보험
이런 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데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네. 10년, 20년 살았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온 폐물, 뭐 20년 전에 내가 뭐 500만 원 들고 왔어. 이런 부분까지 안 넣게 되면은 네. 20년 동안 그럼 그 재산을 더 키우고 또 유지하고 이런 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전에 혼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공동재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상속받은 시점이 뭐 이혼 1년 전에 받았다 이러면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네.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뭐 예전에 한 3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았던 땅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여도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예. 네. 만약에 우리도 결혼을 했는데 저는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기여도가 100대 0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살림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그 기여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통상 결혼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부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안 벌었다고 뭐 재산 분할 전혀 못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요즘은 전통적인 재산으로 분류되는 뭐 땅, 건물 뭐 이런 것들 말고 희한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부 둘이 유튜브 채널을 대형 채널로 잘 키워놨는데 이거 나눌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뭐 2명 다 아니면 한 명이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눌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게 그 한 사람의 팬들이 이제 구독을 하기 때문에 네. 새롭게 채널을 개설하더라도 그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는 네. 이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말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네네네. 그런데 편집을 뭐 남편이 하고 기획을 아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유튜브를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채널 자체는 뭐 200만 구독자라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데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을 한쪽 배우자, 뭐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한참 자라나고 있는 회사라면 미래 가치가 높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현 시세라는 것을 감정평가하거든요. 예. 아마 유튜브도 지금은 막 드러난 정확한 계산법 같은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면은 올린 영상들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익까지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안 가져가는 쪽이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을 했지만 그 계정 자체가 누구 소유냐라고 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더 받고 하기도 합니까? 그럼요. 오. 그렇게 개설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아. 명의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우리 교수님도 반려동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혼을 하면 가장 보고 싶은 게 전 남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같이 키우던 동물, 반려동물. 그렇네. 이 반려동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법제상 안타깝게도 이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그냥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배우자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예요. 그러면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온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원래 데리고 온 그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입양을 해서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다. 그럼 공동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거 누가 키울 것인가? 그동안 누가 많이 양육했니? 누가 주로 사료 사다 주고 그렇게 했니? 뭐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아이를 뭐 누가 키울 것인가 이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협의해서 나누시는 게 제일 좋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게 아주 큰 대립점이 돼서 뭐 면접 교섭도 하고 강아지를 면접 교섭을 해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네. 뭐 강아지한테 양쪽 부모 중에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고 그런가 보죠? 야. 근데 그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은 생각도 있겠네요. 들고요. 네. 예, 반려동물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산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혼 과정에서도
새로운 분쟁거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미국의 한 이혼 소송에서도요, 코인이 재산권 분할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됐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현상이 먼저 발생하고 법이 뒤따라가잖아요. 예. 모든 제도가.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자산 가치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가상화폐로 있는 상태에서는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대법원에서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이혼 소송에서도 이걸 자산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소송하시면서 코인 분할 다뤄본 적 있으세요? 뭐 아직까지 많은 건수를 다뤄보진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코인의 특수성이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 계좌 트고 만들어 버리면 국내에서 그게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혼 분할할 때 그 해외 계좌까지 있는 거 추적해서 다 나눠야 정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뭐 예금이나 보험이나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또는 재산 명시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통장에 있는 거 다 보여주세요. 최근 한 3년치 정도 열어봐요. 그러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은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2021년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가상 명의로 이게 거래가 가능했었어요. 네, 네. 내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실명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코인으로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그럼 코인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렇네. 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나요? 이게 코인은 워낙 가격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또 재산 분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규모가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코인으로 나눠서 가지는 방법도 있고요. 코인을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한 사람은 코인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현금을 받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현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재 코인의 가치를 감정평가합니다. 미래 가치라든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현금으로 받는 걸 더 선호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툰다라는 거는 가치가 있다는 예. 뜻이잖아요. 그렇죠. 코인으로 주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또 너무 억울한 그렇네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받는 걸 더 선호하시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분쟁 같은 경우 뭐 금융 분쟁이나 대여금,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증거를 준비하셔라고 많이 조언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혼권은 그렇게 미리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혼할 걸 생각하고 미리미리 맞아요. 내가 맞아요. 저 사람의 자산이 뭔지 미리 맞아요. 파악해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이혼할 결심을 하셨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증거들을 조금씩 모으고요.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평소 좀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유리하시겠죠. 이 사람이 뭐 하고 다니나, 어디에 투자하나. 물론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혼을 안 하시겠지만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증거 수집에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저는 사실 네. 코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혼 소송을 할 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냥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결국 화목한 가정을 그럼요.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자산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세영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